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호도 증가, 그리고 블루건의 블리시 거래소 라이센스 취득,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급등 소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cord high inflation prompts investors to take a closer look at Bitcoin. 미국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해칭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듯이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또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다 보면 향후에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시장의 그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네, 일단 인플레이션 오면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겠죠. 네. 그럼 금리를 올리면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채권은 주식과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럼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면은 총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또 잘 안 팔리니까 네. 그만큼 또 위축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되는 네.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오면 주가가 하락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각광받아왔던 건 금이잖아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1700 중반대에서 1800 중반대까지 그동안 긴 횡보 장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좀 주목을 받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게 화폐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상품 가격은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느리다. 네. 과연 돈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금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을 가지고 거래하는데 금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걸로 과연 거래가 가능하겠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돈이 많아지면 또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그만큼 또 돈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네.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대체제로 좀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암호화폐 가격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오히려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봐야 되냐, 상품으로 봐야 되냐가 항상 좀 그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었는데 상품으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도 활용이 돼요. 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네.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물건을 구매할 때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이 또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사용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 이유가 가치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 건데 네.
그거를 쓸 바에는 그냥 현금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코인들도 있지만 그 활용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그럼 같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저조하다가 네.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하면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그런 현황인데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어떤 특정 암호화폐가 0.001 비트였다가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올라가면요? 네. 같이 그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가격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좀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예상이신 것 같은데 네.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 기사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름이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때는 새롭게 ICO를 할 때 그 ICO의 특징 중에 우리는 비트코인보다 빠르다.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빠르다. 그래서 빠른 것만 이렇게 결제가 빠르기 때문에 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은 코인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암호화폐가 이름은 화폐지만 어떤 상품으로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투자의 가치를 좀 수익 실현이라든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 좀 방점을 두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시장은 좋은데 네. 주변에 암호화폐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코인에 올라탔다가 가격이 네. 빠지면서 큰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 바닥에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좀 괜찮은 코인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승자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게 좋은 코인이냐. 그 코인 마켓캡에 보면은 뭐 상위 한 20등 정도 네. 되는 토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좀 몸집이 무거운 아이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알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 ICO가 등락이 컸잖아요. 네. 요즘 ICO가 좋아요. 어,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입찰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도 한 뭐 1, 이틀 전에 코인 리스트에서 네. 어떤 걸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대기방에 있다가 네. 랜덤으로 자리를 배정해줘요. 그래서 6천 명까지는 토큰을 살 수가 있는데 저는 막 4만 몇 등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건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한 100만 원 정도 해보시고 네. 향후에 가치 상승을 또 기다리시는 것도 또 다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좀 호황기라고 불리는 이 시장에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좀 꿀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CO에 잘 주목을 해보는 것과 좀 시총 높은 코인들을 살펴보는 거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블록원 분리시 거래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블록원's Bullish Exchange wins license from Gibraltar regulators. 블록원의 블리시 거래소가 지브롤터 규제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지난 5월에 이오스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시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그 블록원이 지브롤터 금융서비스위원회로부터 분산 원장 기술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그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고 그로 인해서 블리시 거래소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블리시 거래소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올해 초에 US 기반 블리시 거래소가 총 100억 달러 정도
를 모금을 했어요. 네. 그 주요 투자자로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 네. 상당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페이팔의 공동 설립자이자 암호화폐 좀을 사랑하고 있는 피터 틸 네. 예,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또 지브롤터 규제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여기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브롤터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끔 이제 국가들 중에 옛날에는 큰 국가가 아니라 산업으로 먹고 살기 이제 힘든 국가들이 네. 관광으로 좀 먹고를 살았어요. 그래서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3,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국가인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ICO를 할 때 본사를 그래서 이제 지브롤터에 세우거나 에스토니아 그런 데 세우는 경우가 암호화폐 많나요? 블록체인 회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후오비도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후오비를 지브롤터로 좀 옮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오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에서부터 좀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본사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브롤터로 가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그 암호화폐 친화 국가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몰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있는 국가인데 상당히 작죠. 네. 인구가 이제 5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2018년 7월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가 이제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소비세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세가 한 35% 정도 되는 상당히 국가고요. 높네요. 네. 두 번째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EU에 속해 있습니다. 위치는 북유럽 쪽에 좀 속해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레지던시라는 거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는. 그래서 다현 씨도 이 레지던시를 발급받아서 어떻게 보면 에스토니아의 영주권 같은 거를 5분이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주 5분이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에서는 세금이 한 21% 정도고요. 세 번째는 뭐 싱가포르죠.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암호화폐가 돈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네. 그래서 한 250여 개의 블록체인 회사가 싱가포르에 이미 있고요. 세금은 한 7%. 네. 상당히 낮죠. 네, 아까 있는 그럼요. 나라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스위스입니다. 네. 옛날부터 조세베 피처로 각광받는 나라가 또 스위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800개 회사가 있고 이더리움과 카르다노도 이제 스위스에 회사가 있는데요. 개인은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스위스로 가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 7에서 22% 사이의 세금을 네. 내게 됩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ICO를 하거나 회사를 차리는 나라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이 암호화폐 친화 국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몰타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다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암호화폐는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을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경쟁력이 이제 관광이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 그런 쪽을 떠나서 이제 암호화폐의 백만장자들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가 네.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규제화가 되긴 돼야겠지만 너무 규제를 또 빡빡하게 해서 그런 기업들이나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하는 거는 국가 경쟁력의 이제 하락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너무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슈입니다. Ethereum Name Service Token (ENS) soars on the first day of trading.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거래 첫날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ENS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려면은 뭐 카카오닷컴, 네. 뭐 삼성닷컴 이렇게 네. 닷컴을 들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DNS라고 불립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ETH, ETH, 그러니까 전미사를 이더로 쓰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도메인.점 이더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주소를 짧은
도메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다현.이더 이런 식으로 네, ETH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이더리움 주소가 간편해진다는 장점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 토큰이 네. 웹3에서는 웹 3.0에서는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기업들도 나름의 자기들 대표 계좌, 예를 들면은 성금을 모금을 할 때 그 주소가 너무 복잡하면 중간 누구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지금 뭐 3만 명 이상 이미 한 20몇만 명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거를 등록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1년에 0.01 이더 정도 수수료가요? 거기 이제 등록해서 1년 사용하는 네. 게 예. 아,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큰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제 가스값까지 포함하니까 그 20몇만 원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가스비가 너무 크기 많이 때문에 올라서요. 예. 그래서 누구나 자기 도메인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했었던 사람 거는 안 되고 거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안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뭐 이광호.이더 네.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제 지갑, 대표 지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토큰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토큰을 내면서 기존에 단 한 번이라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이용했던 주소에 무료로 에어드롭을 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옛날에 혹시나 궁금해서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다고 한다면 그 에어드롭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3만 명이 지금까지 에어드롭을 3만 개의 주소가 받았는데요. 그 시장 가치가 2억 3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니까 3만 개 주소에서 2억 3천만 달러면 굉장히 네. 높은 그렇죠. 액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큰을 받으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 첫날 급등을 했다는 건 또 어떤 이슈죠? 네,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래 첫날에 156%가 네. 급등을 했고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는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니스왑 통해서 이제 거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네.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이 2022년 5월 4일인가요? 그때까지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내가 ENS 서비스를 등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로또에서 또 그 시기를 놓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그 에어드랍을 받지 못하십니다. 예. 네, 마지막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